그녀의 채찍이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되돌아오지 않나 잡으러 간 무사들은 바람에 막혀 고꾸라지지를 않나 왜 그런지 영문을 몰랐다. 물리력으로는 둘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그녀의 머릿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무례한 자들을 응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윽고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곤 표독스런 미소를 지으며 무사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따라오너라. 하며 황궁을 향해 말해 박차를 가해 쏜 살같이 달려갔다. 빙설아가 한아령에게 말했다. 바람은 좀 더 연공하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자신이 있어. 근데 보호막은 어떻게 해? 마력을 더 많이 모아야만 해. 우리 주위에는 마력이 얼마든지 있어. 다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야. 그것을 느끼고 주위의 모든 마력을 단전으로 주입하여 개개인에게 귀속된 몸 안에 고유한 마력과 합일할 수만 있다면 생각대로 마법을 펼칠 수가 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정신을 순간 집중하는 연습을 해봐. 명심하고 새겨둘게. 수양군주가 누군 줄 알아? 수양군주는 황제 폐하의 동생이신 북제복정왕의 외동딸이라고 배웠어. 특히 채찍술에 능해서 효국 제1의 채찍술사라고 해. 그런 군주가 채찍을 2번이나 실패했으니 화가 날 밖에. 그렇구나. 그런데 마언에서 역사도 배워? 효국의 마법사라면 반드시 효국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배우는데 그건 왜 물어? 난 효국의 역사나 지리에 대해선 전혀 몰라. 여지껏 진수령 정령계를 벗어난 본 적이 없어. 어머니나 요정 이모들도 효국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해주시지 않았거든. 그래? 천천히 얘기해 줄게. 그럼 먼저 효국의 황궁에 대해 알아야 해. 황궁엔 황제 폐하가 지존이시고 부인이신 황후마마가 계셔. 그리고 다음 황위 계승자이신 황태자. 또 단 하나뿐인 공주가 계시지. 국정을 총괄하는 국사가 있고 가장 중시되는 군의 편제는 중앙중장기병대가 있는데 대장은 대장군이야. 그 밑으로 장군, 교위, 부위, 예미무사로 직급이 나눠져 있어. 그 다음 중앙경기병대가 그 하위 조직으로 편성돼 있고 부월수, 환도수, 궁수, 창수 등으로 구성된 보병대가 있지. 마지막으로 황궁에는 2개의 탑이 있는데 하나는 구충의 마법탑이고 수성마법사, 차성마법사가 있으며 하나는 천문학사로 역시 9층 탑인데 천사장이 수장이야. 휴. 이제 대충 중요한 것은 다 말해준 셈이야. 잊지 마. 알았지? 그래. 벌써 다 외웠어. 근데 조문효 천사장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조문효 천사장?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정령기에서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 조문효 천사장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해박한 천문학사의 수장이야. 그 외에는 자세히 몰라. 아.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길어. 골자만 얘기해 줘봐. 그럴까? 난 황궁에서 태어났대. 황궁에서? 그럼 태어난 곳에 온 거야? 이곳에 너희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지? 그런 셈이야. 내가 태어난 날 천사장이 마법사로 태어난 아기는 인간 세계에서 키우면 곧 죽어야 할 운명이니 진수령 정령계로 보내 18년간 요정들 손에 키워져야만 내 명대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정령계로 보내진 거야. 그랬구나. 이게 너희 운명이었어. 아. 참. 그럼 천사장을 만나 물어보면 너희 부모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을까? 맞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게 아니야. 그 일은 10년 전의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내가 천사장 얘기를 해서 기억이 살아난 것 같아. 그럼 황성에 아주 잘 온 거네. 맞아. 어쩌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희망을 가져봐야지.
이들이 말하면서 걷는 사이 멀리 황궁 주장문이 보였고 날은 이미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면 주장문은 굳게 닫혀 다음날 아침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었다. 밤엔 통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왼쪽에 보이는 여림각이라는 현판이 붙어있는 여각 앞에 멈췄다. 2층으로 된 꽤나 큰 여각이었다. 여림각 옆쪽으로는 마방이 있었는데 세필의 말이 기둥에 묶여 여물을 먹고 있었다. 이를 본 빙설아는 직감적으로 이 세필의 말이 조금 전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수양군주 일행의 말이란 것을 알아차렸다. 군주라면 밤이라도 황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여림각에서 숙박하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으리라고 짐작했지만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2층으로 된 여림각 1층은 꽤 넓었는데 아마도 식사나 차 그리고 술을 마시는 곳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어 꽤나 소란스러웠다. 이들은 밤이 늦어 황궁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었다. 한아령과 빙설아가 들어서자 여림각의 점원이 이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방 2개가 있나요? 아, 그래요? 마침 2개가 남아있군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하며 점원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이들을 안내했다. 점원은 2층 복도 끝쪽 방 2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려면 1층으로 내려오십시오. 예, 고마워요. 빙설아가 대답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한아령에게 말했다. 올라오다가 수양군주의 백마를 보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는데? 수양군주가 누구야? 황제 폐하의 조카잖아. 그런데 잘 들어봐. 군주쯤 되면 아무리 밤이 깊어도 황궁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없단 말이야. 그러함에도 들어가지 않고 이곳 여림각에 머무는 것은 틀림없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야. 속셈? 무슨 속셈? 에이, 바보. 조금 전 주작대로에서 우리에게 수모를 당한 것을 안갚음하겠다는 속셈이지 뭐겠어? 과연 그럴까? 그야말로 한나라의 군주라는 여자가 품위 없이 이러한 사소한 일에 우리 같은 평민을 상대로 그런 수를 둘 리가 없지 않을까? 한아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빙설아를 쳐다보았다. 빙설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점원이 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원탁으로 안내했다. 이들이 원탁에 앉자 점원은 들고 있던 주전자에서 원탁에 놓여있던 잔의 뚜껑을 열고 물을 따르면서 말했다. 이건 은은한 향과 깔끔한 맛이 일품인 녹차입니다. 우리 여림각의 전래비법에 의해 제조한 녹차라 일반 녹차하고는 맛이 다를 겁니다. 차를 드시고 계시면 곧 음식을 올리겠습니다. 하고는 찻잔의 뚜껑을 덮으면서 이들을 잠시 동안 쳐다본 후 물러갔다. 빙설아가 점원이 물러간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군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